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에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주장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보도해 대남 적대 선동에 활용할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부 목격으로 북한군 작전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발표한 내용, 주요 내용을 보면 남한에서 이재명 정권 교체 이후에도 무인기를 2차례나 날려보냈다는 주장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올해 1월 4일 날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서 북한의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해서 개성에서 1200m 더 떨어진 지점에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뒤에 개성, 황해북도, 다시 개성을 거쳐서 경기도 파주 적성면까지 156km를 비행하며 북한의 중요 대상물들을 촬영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인기 촬영 기록 장치를 보니까 2대의 촬영기로 북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 자료, 그러니까 6분 59초짜리하고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 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남한에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상군 일대 상공까지 침입을 했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에 북한군 전자공격에 의해서 개성 지역 논에 추락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무인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에서 이륙을 해서 개성, 황해북도, 개성을 거쳐서 발진 지점까지 167km 거리를 비행하며 북한의 중요 대상물을 촬영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무인기에는 북한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가 들어있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자,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내용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한국 전선 지역에서 주간에 무인기가 이륙을 했고 한국군 전파 탐지기와 반무인기 장비들이 집중 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한 걸 보면 무인기 사건의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한국군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이죠.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앞에서는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줬다.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남 적대의식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인기 잔해라고 주장하는 사진과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 이력 등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겠죠. 크게 3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계속해서 비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큽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이륙 지점을 보면 주소만으로는 얘가 민통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완전히 거짓으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느냐? 북한의 의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오늘 나온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입장을 조선중앙통신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매체로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없는 매체지만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했다는 건 이번 사건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 선동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남북관계 개선 추진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해서 대남
적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북한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세적인 측면이 꽤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유엔 제재가 강고해지면서 남북 교류를 하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남북 교류를 하면 한류 같은 게 흘러들어가서 북한 청년들의 사상을 이완시키면서 북한 체제 유지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자라는 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인데,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도 선대 이후인 조국 통일을 아예 포기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게 북한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적대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거다. 이런 명분으로 삼으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조만간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내 문제뿐 아니라 대남, 대미, 대외 노선도 다시 발표가 될 텐데 적어도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노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